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배운 것 간단히 한번 그 우리가 펑션 만드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펑션 만드는 거 배웠는데 그중에서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게 홈워크로 숙제로 내드린 그 19.4.4의 두 번째 문제, 재밌는 문제예요. 그거는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면 저희 펑션 안에서 그 뭐죠? if statement, if else statement를 조건문을 사용해서 해야 되고 또 date를 manipulate 하는 펑션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 간단히 그걸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user generated 펑션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대충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제가 처음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새로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우는 데 있어서 practice는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practice를 하시지 않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practice를 하시고요. 다음 이번 주 이제 오늘이 수요일, 오늘이 한국의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고 금요일이 있고 토요일 있고 일요일이 있을 텐데 지금 4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들을 다 캐치업을 하시고 비디오로 보시는 것도 캐치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엑서사이즈들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2시간 이제 더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하고. 그때, 제가 설명을 만약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이상한,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잘 안 돼서 에러가 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 이메일과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그날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날은 제가 워낙에, 커버를 하려고 했던 모델링 파트에 대해서 그 2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할 겁니다. 어,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애널라이즈 분석을 할 때 세 가지 이제 어, 타스크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처음에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데이터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엔 먼저 뭘 하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데이터에서 사실 먼저 이제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일 수 있겠지만 데이터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 그러니까 질문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들은요, 대부분 그 데이터를 이용한, 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알아내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질문들은 여러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부터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뭐 CEO라든가 C-레벨의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리더들이나 아니면 세일즈면 세일즈, 마케팅은 마케팅, 그런 쪽의 리드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들에게 질문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알아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를 컬렉트 하셨거나 이미 컬렉트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매니플레이트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EDA 했잖아요. Exploratory Data Analysis. 간단한 통계부터 시작해서 뭐 그 데이터의 분포도라든가 어떤 베리어블들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간단한 통계들은 아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없어도
그 플랫이나 그런 것 없이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뭐 평균이라든가, 아, 뭐, 뭐죠? 그 중간값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다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트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포도를 본다든가 아니면 관계도를 본다든가 그렇죠? 스케일러 플롯을 이용해서 두 개의 베리어블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어떤 패턴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할 것이 마들링이에요. 마들링은 뭐라 그랬죠? 마들링은 아주 그러니까 복잡한 세상 세계 그 데이터라는 게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그런 현상에 대한 quantified 된 그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온도 같은 것도 우리가 어, 그 매일매일 매저를 해서 여러 군데에서 매저를 하고 또 그 매저한 값들을 모으고 그런 데이터들이 생길 텐데 이 매저한 값에는 분명히 그 뭐죠? 에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추럴 피노미나 내추럴 현상이 자연 현상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뭔가요?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는, 뭐, 그,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마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내추럴 현상에 대해서 그것들을 심플리파이 해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마들링을 이미 저희들은 머릿속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데이터 오리엔티드로 그런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음, 그 수학적인 방법으로 어- 어떤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또는 데이터의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뭐 관계의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간단화시킨 그런 수학적인 그런 식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도출하게 되죠. 그것이 모델입니다. 그것을 그런 수학적인 그런 패런이나 수학적인 그, 뭐죠? 관계를 어, 알아낼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 데이터의 변화라든가 분포라든가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인 선형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리니어 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만약 나중에 이 수업을 끝나고 어떤 다른 뭐,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라든가 뭐 아니면 인턴십을 하는 곳이라서 그런 곳에서 데이터 아날리시스,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한번 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음, 네, 제가 쉐어 스크린 하면서 시작을 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내드린 숙제 중에서 마지막 거 지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 문제가 뭐냐면, 그리딩 펑션을 만들 거예요. 그리딩 펑션을 만들 건데, 스크린 아웃풋으로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이 세 가지를 아웃풋을 낼 건데, 그게 어떤 것에 따라서요? 그 날의 시간에 따라서 굿모닝은 언제 굿모닝입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12시 전이면 미국에서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12시부터 한 몇 시 정도까지 할까요? 한 5시? 5시 정도까지는 애프터눈입니다. 애프터눈에서 굿애프터눈이라고 인사를 하고 5시 이후부터는 저녁 때까지 굿 이브닝이라고 하는데
어, 사실 이게 한 뭐 12시가 넘고 새벽,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새벽 1시. 그때 여기서는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굿모닝이라고 아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저녁이고 밤에 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굿 이브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 어, 5시 이후, 그러니까 처음에 12시 오후 12시, 정오 이전, 그리고, 정오부터 5시, 그리고 5시 이후, 이 세 가지로 하루를 24시간을 나눠보죠. 그래서, 음, 어떻게 할까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자, 첫 번째, 이제 라직을 잡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거를 한번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 네, 여기, 이 라이브러리를 부르죠. 타이니버스 라이브러리를 부릅시다. 그런 상태에서 make sure 하고, 어, 루블리 데이트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루블리 데이트 패키지 쓸 거거든요. 그것도 있으니까, 타이니버스 안에 있으니까 됐고요. 음, 처음에, 어, 그 펑션 데피니션 어떻게 하는지 알죠? 처음에 이름, 펑션의 이름을 어, 줘야 되죠, 그렇죠? 인사하는 거니까 greet이라고 할까요? greet이라는 펑션을 만들 건데, function이라는 reserved word가 있으니까 function definition을 만들기 위한 reserved word죠, 그렇죠? 그리고 function definition 안에 어떤 인풋이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인풋이 들어갈 때, 이거 타임 인풋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타임 인풋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인풋 파라미터가 필요한가요? 그걸 생각해야 되죠. 자, 인풋, 보세요. 펑션의 이름, 또 인풋 파라미터가 시간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그죠?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펑션이 시작되고 이게 끝나게 될 때는 지금 펑션 바디입니다. 이 부분이 그쵸? 63번째 63, 64 라인이 펑션 바디예요. 일단 지금 펑션 바디를 만들 건데 자 우리가 뭘 한다 그랬죠? 저는 어떻게 항상 시작을 하냐면 먼저 어, 라직 이런 if statement을 쓸 때는 먼저 마치 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카멘트를 먼저 달아요, 저는. 그래서 if hour가 less than 12, 그쵸? 12시이면, 그쵸? 이면, print,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그 라직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좋은 프랙티스예요. 자, 여러분들 print, good morning, else, if, 그쵸? kind of 수도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hour가 12보다 12시보다 크거나 같고, 그쵸? 12시와 몇 시? 5시 사이에, 12시와 5시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쵸? 어, 그리고 어떤 라지 오퍼레이터를 쓸 건데, 쓰거나 아니면 else if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되죠. 이게 먼저, 어, if를 쓰기 전에 먼저 생각합시다. 자, 여기서 else if는 나중에 생각해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17시, 그죠? 17시보다 작으면 print good afternoon.
if hour가 여기서 이렇게 쓸 필요 없죠. 이렇게 다 알겠으면 더 좋아요. hour가 더 나가기 전에 요 두 번째 라인부터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게 and여야 됩니까? or여야 됩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시간을 딱 봤어요. 지금 저희 시간은 17, 뭐죠? 만약에 여러분 시간 지금 오전 9시, 그게, 어, 몇 회, 이건 5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거에 맞던가, 아니면 이거에 맞던가. 그렇죠? hour가 뭐예요? 17보다 크거나 같으면, good evening.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쓰면 되는데, 자, 그래서, 자, 처음에 if 들어가죠. if, hour가 12보다 작으면, 그쵸? print 펑션을 써서 요 그대로 굿모닝 하면 되고, if hour가 12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hour가 17보다 작으면, print good afternoon. if 이렇게 세 가지 잠깐만요. 얘가 이렇게 들어있죠. 마지막 good evening의 관계를 하는 건데 if hour가 17보다 17시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good evening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개의 if를 썼어요. 세 개의 if를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게 사실 hour라는 하나의 베리어블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if를 쓴다는 건 어, 좋지 않습니다. 하나에 대한 하나의 한 베리어블에 대한 조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썼긴 하지만 이거를 한 else if 스테이트먼트로 바꾸자면 이쪽에다 옮깁시다. 얘를 else if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앞에 if에서 먼저 체크를 했기 때문에 hour가 여기 12보다 두 번째 else if를 hit하는 건 시간이 12보다 작은 게 아니겠죠? 그렇죠? 12 이상일 겁니다. 12 이상.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미 여기서 한번 걸러진 그 조건을 여기서는 17보다 작은지만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else if를 쓰면 되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all 다 나머지 그 경우 있기 때문에 else만 쓰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닌 그 나머지들 17보다 큰 값들이 다 여기에 맞춰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떨까요? 자, 타임 펑션을 사용했지만 타임 펑션 지금 얘를 만듭시다. 그런 다음에
한번 그릿을 사용해 보죠. 그릿.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시, 타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hour만 하면, 그, 만약에, year, month, 우리, 루브리 데이트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쓰죠. 테스트 타임이니까. greet, year, month, day의 펑션을 사용해서 어떤 날짜, 만약에 2023년 7월 26일, 몇 시 몇 분입니까? 지금 한국에 몇 시 몇 분이에요? 어, 지금 09시 시에요. 22분. 자,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다음에 지금 컴패리슨을 했는데, 네? 컴패리슨 했는데, 왜 지금 데이트를 넣었더니, 데이트로 이 환산된 넣었더니, 이게, 에러가 나옵니다. 왜요? 이 리스트, 지금 여기서 이 YMD, 이 우리가 루브리데이트에서 사용하는 이 펑션의 리턴 값은, 데이트하고 아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근데 얘는 리스트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타임을 받아서 전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아, 일단은 여기서 일단 타임, 우리가 미싱한 게 다 됐다고 생각했지만 미싱한 게 아워라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아워라는 게 없는데 아워는 이 타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 타임. 타임을 어떻게 바꿉니까? 루브리데이 그 패키지 안에 hour라는 게 있죠. hour라는 어, 펑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hour라는 펑션이 있으니까 베리어블 이름은 바꾸죠. hr로 헷갈리지 않게 hr이 저기보다 클 때 또 else. 자, 이렇게 하면 이 타임으로 들어온 date time 포맷을 중에서 뽑아서 시간으로 바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럼 다시 한번 greet이라는 거를 define을 하고 얘를 run을 하면 지금 hour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데 잠깐만요. 자, 얘가 지금 제대로 원하는 대로 지금 나오는지부터 먼저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는 포맷이 지금 잘못됐거든요. imd underscore h를 보면 어떤 포맷인지 어떤 hour 포맷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인데 얘인데 포맷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 지금 hour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쵸? 미니까지 있잖아요. 그쵸? 어, HM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에러가 나는데 됐죠? 왜냐하면 이게 다른 펑션을 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09시였다고 하면 아까 이렇게 H만 있는 걸 썼겠지만 저희가 미니까지 넣었기 때문에 09시 22분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지금 답이 나왔죠? 지금 굿모닝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9시가 12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지금 현재 시간 여기서 보여준 게 루브리데이트에서 뭐죠? 어, now라는 펑션을 한번 사용하지 그래요. 그래서 now를 쓰면 지금 현재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저 같으면 디폴트로 now를 주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면 아무런 아규먼트를 안 줘도 어, 디폴트 밸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스페시픽한 날짜를 주고 그 결과를 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now. 우리는 지금 5시간 넘었어요. 미국 시간이에요. 지금 now가 그래서 greets하고 now를 하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 컨솔을 보면 now는 몇 시간인가요? 지금 퍼시픽 타임으로
미국 서부 시간으로 17시 26분 29초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됐죠? 펑션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여기 원하는 대로. 자, 두 번째 저희가 이거를 한번 세이브를 하고 오늘 할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하죠. 오늘 사실 이게 펑션을 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EDA의 example을 한번 볼까요? EDA는 게 뭐예요?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1번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의 일이 있습니다. 저 스텝 1은 질문은 아니에요. 일단은 이것은 BERTS 있죠? BERTS 2015 CSV 파일을 BERTS 2015으로 임포트 해라. 이거는 뭐 다 아시죠? 어떻게 임포트 하는지. 그리고 variable name이 뭐 어떤 거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뭘로 알 수 있죠? names라는 펑션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total number of babies가 2015년 지금 15년도에 그 각 매일매일 태어난 신생아 수라고 그랬어요. 이 데이터가. 전체는 어떻게 할 수 있냐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sum인데 지금 births 15 보죠. 이 데이터를 임포트 해주세요. 임포트 하는데 이렇게 이름 뭐죠? variable 이름 맞았고 date, birth, day of year, and then weekday 요대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하죠. 임포트 했어요. 자, 요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어떤 커맨드가 실행됐는지 알 수 있냐면 히스토리 탭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 세 개의 라인이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은 바로 이거를 읽어드리는 라인이었고요. 그렇죠? 이 중에서 어떤 행을 지금 썸을 해야 되나요? 두 번째 질문 여기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variable name은 뭐죠? variable name은 names라는 거를 알 수 있죠. names birth 2015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variable name들이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2015년에 태어난 베이비의 수는 몇 개인가요? sum이라는 summarize 펑션 생각나세요? 그렇죠? births 2015에 이걸 썸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걸 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sum 펑션은 벡터 또는 스케일러 벡터를 벡터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안에 누메릭이면 만약에 누메릭 벡터만 있었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근데 여기에 누메릭 벡터가 아니라 이렇게 데이트도 있고 윅데이도 있고 그렇게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썸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그러면 sum of births 2015의 어떤 행? 요 두 번째 행이죠. 그거를 sum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우리가 summary 펑션을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missing value가 있는지 ma.rm을 missing value를 true로 해놔야지만 이게 만약에 missing value가 있어도 missing value를 뺀 나머지가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그래서 3 million 몇이에요? 978,497 베이비가 태어났습니다. 2015년에. 자, 이 네 번째 이 질문이 조금 이제 좀 중요한데, 자, create a data frame that contains. 그래서 지금 뭘 알고 싶은가 하면요, 2015년에 웬스데이에만 태어난 베이비들은 몇 명일까라는 특히 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웬스데이에 태어난 베이비의 수가 몇 명일지인지 알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그룹을 해야 되죠? weekday로 그룹을 해야 되죠. 그렇죠? wday로 그룹을 해서 각각의 그 wday를 어떻게 됩니까? 그 summariz을 해야 되죠. 어떻게 summariz을 sum을 할 겁니다. sum을 할 거죠. 각각의 그 그룹된 그룹을 sum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Wednesday에 얼마나 태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얘를 여기다 넣어보죠. 음, 자, births 2015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필터, 필터 할 필요 없죠. 그룹 바이 할 겁니다. 먼저. 그룹 바이, 뭘 한다고요? The weekday 해서 summarize, 음, 여기서 써도 됩니다. 써죠. summarize, 뭘 summarize 할 거예요? 네? Wednesday, birth라는 베리어블 이름으로 해서 sum of 뭐예요? 어떤 거예요? wday 그쵸? weekday를 sum을 할 건데 na.rm을 true로 넣고 이런 식으로 summarize 한다고요. summarize 지금 weekday를 하면 안 되죠. 참. 헷갈렸어요. 뭐를 summarize 한다고요? 여기서 어, birds를 summarize 해야 됩니다. 그렇죠? birds, number of birds니까. 자, 이렇게 한 결과, Wednesday에는 이만큼의 아, 수가 태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또 뭐 필터링을 할 수도 있어요. 필터링을 해서 어, 뭐죠? 음, red 여기서 red birth라고 하면 돼. 이게 전체 birth니까 red. 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red인 것, wday가 red인 것만 필터링을 해보자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웬스데이만 나오죠. 그쵸? 필터링 먼저 써도 될까요? maybe 먼저 써도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웬스데이에 몇 명이 태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지금 which state had the least amount of babies born? 언제 가장 작은 수의 베이비가 태어났냐? 이거 뭐 간단하게 sorting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 며칠 날인지 어떻게 그 프로그래매틱하게 어떻게 sorting 할 수 있습니까? birth date을 input으로 넣고 그 다음에 뭐예요? arrange 할 수 있죠. arrange 무엇에 대해서 arrange를 할까요? 그 매일매일 태어난 숫자가 있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되게 좋게 보기 쉽게 알려주죠. births에 대해서 arrange를 할 건데 이렇게 그냥 arrange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descending order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descending order로 하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또는 어, 지금 births로 arrange를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descending order로 하면 안 되죠.
그냥 바로 우리가 지금 제일 조금 난 날을 보는 거죠. 제일 조금 태어난 날. 그러니까 births 넣고 arrange 해서 뭐에 대해서 arrange 한다고요? births에 대해서 arrange를 해서 maybe 저기 head만 하나 봐도 될 것 같아요. head 1. 자, 이게 며칠이에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네요. 미국의 크리스마스에 제일 조금 태어났어요. 왜 그럴지 왜 그럴까요? 의사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다 쉬는 날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같으면 또 다르겠죠. 한국에도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가장 조금 신생아가 태어난 날이 언제인가? Maybe 어, 뭐 설날이나 추석일 수 있어요. 한국은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exploratory data analysis 이 question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것들을 좀 해봤고요. 예, 오늘 시간 지금 한 22분 정도 남았는데 재밌는 되게 테러블한 일이지만 비주얼라이제이션 자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한번 이걸 보시고 리코딩 된 걸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가 찾을 것은 자, 지금 우리가 되게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지난 코비드 19 때문에 2020년 또 거의 2021년의 반 그 이상 거의 2021년의 겨울까지도 저희가 팬데믹 기간을 지났어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왔고 그 데이터를 리포트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특히 이 뉴욕 타임스가 굉장히 어, 그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분석을 많이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리포트를 한번 보면 이런 리포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사실은 bar 플랫인데 이게 average 데일 세븐 데이 에버리지를 한 그런 지금 세븐 데이 에버리지를 해서 좀 스무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맨 처음 미국에서 어, 케이스가 나온 게 2020년 1월 21일입니다. 2020년 1월 21일. 이 전체 2020년 동안에 여기 쭉 날짜가 나오는데 2020년 동안에 첫 번째 설지가 있었죠. 1월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기서부터 겨울에 노벰버, 디셈버, 제니어리까지 첫 번째 설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내려갔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New Reported Cases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보이는 플랫은 7일 7day 에버리지이지만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케이스가 몇 명이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치가 났네요. 이 데이터를 그 뉴욕 타임즈에서 자기들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이제 컬렉트를 해서 그것들을 이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GitHub에 뉴욕타임스 GitHub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사용하는 GitHub 리파지토리에 COVID-19 데이터라는 리파지토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챗에다 올려볼게요. 챗이 나오면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른 데이터도 여기다 쭉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이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것 하나만 다운받거나 임포트를 해서 지금 좀 아까 본 것 같은 이런 플랫을 만들 겁니다. 그렇죠? 이런 플랫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펑션들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배운 펑션들을 다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펑션들은 찾아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중에 이 시간 끝나고 한번 여기에 다른 그런 데이터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요. 마스크 사용에 대한 서베이 데이터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문제는 create a bar plot showing daily changes in the new COVID-19 cases in the US. 미국의 everyday 매일매일 새로운 그 코비드 케이스의 변화를 bar 플롯을 이용해서 이게 사실은 타임 시리즈 있으면서 그쵸? 그 각각의 그 밸류가 있기 때문에 bar 플롯으로 보여줄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지 여기 설명을 했고요. 스텝 1에서. 그래서 얘를 임포트를 할 건데 이 잠깐만요. 얘를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usstates.csv 이 데이터를 임포트를 할 겁니다. 클릭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CSV 파일의 그 raw 데이터가 사실적인 그 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이게 다운로드를 받거나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파일을 임포트하거나 아니면 이 view raw를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그 실제 CSV 파일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URL 여기가 지금 그 CSV 파일, separate 파일 US states.csv 파일이 있는 로케이션입니다. 이거를 이따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은 지금 찾았죠? raw CSV 데이터가 파일이 어디 있는지 기럽에서 그래서 이 링크를 카피하고 지금 네 번째는 이거 왜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save the link address as 파일 URL이라는 베리어블에다가 넣겠습니다. 예, 이 링크 어드레스를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걸 임포트 할 텐데 그죠? usstates.csv 파일로 임포트를 할 거예요. 어떤 펑션을 쓸까요? read underscore csv 파일 csv 펑션 사용했었죠? 생각나시나요? read underscore csv 펑션을 사용했었는데 그걸 사용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스텝 바이 스텝 이걸 제가 쉐어를 다시 할게요. 전체 데스크탑 2를 쉐어를 하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시죠? 왼쪽에 R이 보이고 오른쪽에 이 브라우저가 보일 겁니다. 브라우저를 이쪽으로 놓고 R을 여기다 놓을게요. 이거 없애버리고 자 R은 왼쪽에 오른쪽에 브라우저가 보이는데 그 글씨가 작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이쪽으로 줌을 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파일 하나 만들죠. 파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놨나요? 7, 8, 9 만들어 놨.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R 스크립트를 만들어도 되고 R 마크다운을 만들어도 되고 노트북도 만들어도 되는데 노트북으로 한번 해보죠. 노트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COVID-19 뭐예요? cases in the US 이렇게 하고 author 오늘의 데이트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없애버리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초반에 앞부분에 셋업을 하나 만들어 놓고 라이브러리 뭐가 필요해요? 항상 타이디버스 필요하죠. 됐습니다. 타이디버스 필요해요. 그리고 또 다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필요하고 자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문제가 데이터 임포트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건 블락이죠. 데이터 임포트 이렇게 이 헤더를 쓰면 벌써 이렇게 폴딩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좋죠? 데이터 임포트를 하는 부분 파일 URL 뭐라 그랬죠? 파일 URL 뭡니까? 아까 여기서 이 URL이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이 파일이 있는 곳 여기를 카피하겠습니다. 카피해서 파일 URL은 텍스트 스트링이에요. 그렇죠? 텍스트 스트링으로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름을 뭘로 하라고요? 그리고 이 variable 어떤 이름으로 할까요? US states 데이터니까 US states 데이터를 임포트를 할 건 이 파일 URL에서 바로 임포트를 할 거예요. 그렇게 뭐냐면은 read underscore CSV 파일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파일 URL을 넣으면 그러면 자, 이 데이터가 US 스테이트로 지금 임포트가 된 겁니다. 사실 요 이렇게 블락블락 만들어 놓은 필요가 있는 게 각 블락마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얘는 타일이 벌써 우리가 로드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임포트가 되는지 보세요. 자, 지금 데이터 임포트가 됐습니다. 여기 US 스테이트로 데이터 임포트가 됐죠? 자, 보면 지금 방금 스테이트 임포트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은 date, 두 번째 state. 이 FIPS는 뭐냐면 그 맵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코드예요. 이건 오늘 우리는 안 쓸 겁니다. 상관없어요. cases 그리고 deaths 처음에 이제 매일 발생한 숫자이고 이게 death 그 사망자 숫자인데 각 데이셋 그리고 스테이트에 따라서 근데 이 케이스가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음, 여기 그 매일매일 어떤 어, 데이터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Each row of data reports the cumulative number. 이게 무슨 말이에요? Number of coronavirus cases and deaths. cumulative number라는 것은 만약에 day 1에 한 케이스, day 2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럴 때 daily 케이스는 하나, 0 그렇게 되겠지만 cumulative는 그리고
큐뮬리티브는 1, 지금부터 두 번째 데이까지, 두 번째 날짜까지 전체 앞에서 몇 개의 케이스가 생겼어요? 1. 이래 생겼죠? 그래서 큐뮬리티브 하다는 건, 음, 지금, 음, 여기다, 잠깐만요.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이게 안 나오네요. 제 아이패드 그 애노테이션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럼 뭐 지금 못하겠지만 자 이것으로 일단 큐뮬리티브 넘버가 뭔지 만약에 데이 1에 하루가 생겼고 데이 2에 아무것도 없었고 데이 3에 세 개의 케이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데이 3의 값은 1, 1, 데이터는 스틸 하나, 전체 다 하나죠. 데이 3에 가서는 4가 될 겁니다. 그렇죠? 데이 3에 네 개, 지금까지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다 더했을 때 네 개의 케이스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데일리 케이스잖아요. 데일리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 데이 1에 그 일어난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생겼는지는 데이 2로부터 데이 1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어, 데이 2로부터 데이 1을 빼면 데이 2에 일어난 일들이 그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세 번째 지금 제가 조금 급한데 자, 임포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6번이 뭔가요? Group by date and then pipe the result to summarize to generate the new variable sum cases. summary 펑션은 뭘 쓸 겁니까? 일단은 group by date로 그룹을 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이제 하루에 여러 군데에 여기처럼 지금 16일 다 지금 16일이잖아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각각 스테이트가 다르지만, 그렇죠? 주가 다른 주에서 각각 이만큼의 큐뮬레이티브 지금까지에 더해서 나온 케이스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6일에는 지금까지 처음 날짜부터 시작된 그 케이스 1부터 그날까지 계속 더해봤더니 7개의 케이스나 그때까지 발생을 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데이트로 그룹을 하고 뭘 써야 됩니까? 스테이트는 우리 상관없죠, 이제는 그죠? 그 케이스를 다 더해야 돼요. 그러면 그 데이트에 그 날짜까지 발생한 전체 그 앞에서부터 그 날짜까지 발생한 전체 케이스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sum cases라고 이름을 짓자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걸 만들면 되죠. sum of daily COVID cases. 그렇죠? 어, daily COVID cases를 일단은 cumulative 저기입니다. 큐뮬레이티브한 숫자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some cases라고 하고 이름을 지을 건데 어떤 게 지금 인풋으로 들어가요? US 데이터
test가 인풋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룹 바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룹 바이 뭐로요? 뭐를 할까요? 각 데이트로 그룹을 지어서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써야 되죠. 서머라이즈 할 건데 서머라이즈는 그 어, 어떤 케이스스 음, 매일매일 뭐요? 매일 발생한 케이스스, 데일리 케이스스 어디 있어요? 케이스스를 만들어야 되죠. 서머라이즈를 할 건데 some cases라고 만들어야 됩니다. some 이름을 줘야 되는데 앞에 지금 얘랑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some case라고 새로 이름을 지었고 얘를 이름을 sum of cases입니다. 그리고 na.rm을 true로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면 some cases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죠. some cases. 이거 US state죠, state. 제가 잘못했는데 state 실행을 하면 some cases라는 게 나왔습니다. some cases는 어떤 건가 볼까요? 자, 여기에 앞에는 date 그리고 some case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작이 2020년 January 21일부터 지금까지. 이걸 한번 플러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some cases를 플러스를 한번 해보죠. 얘를 한번 플러트하면 어떤 게 나오는지 보죠. 그래서 얘를 플러스 해보죠. ggplot 뭐죠? 어, ggplot 2에 some cases를 넣고 데이터는 some cases예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ggplot과 이 deploy 아래 파이프에 그걸 조심하십시오. 그다음에 뭐예요? geom bar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geom bar. 어떤 걸로 bar 플러스 만들 거예요? 각 데이트로 매핑은 AES, X는 뭐예요? 여기 뭐죠? some cases에 some underscore case라고 했습니다. some underscore case. 자, 이렇게 한번 플러팅을 해보세요. 어떤 플랫이 나오나?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왜 안 나왔죠? 지금 매핑이 됐고, 지온 바가 됐고, 지금 some cases가 마이너, 지원 바로 하지 말고 지원 포인트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매핑을 x는 x의 데이트를 넣고 뭐예요? some cases의 date이고 여기에 number cases y를 하면 지금 지금 바로 이런 라인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큐뮬레이티브한 라인이 나오냐면 지금 이 some case라는 필드는 계속 큐뮬레이티브한 데이터라고 그랬어요. 이 밑에는 날짜죠. 날짜고 이거는 계속 매일매일 일어난 그, 뭐죠? 발생한 코비드를 계속 더한 거예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계속 더했으니까. 매일매일 발생한 코비드 케이스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얘를 지금 some cases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some cases를
인풋으로 넣고 우리가 데일리 케이스를 볼 건데 데일리 케이스를 만듭시다. 데일리 케이스라는 베리어블을 만들어서 some cases를 넣어서 뭘 해야 되나요? 지금 이 포맷에서 보면 1월 21일 하나, 1월 22일에 발생했나요? 발생 안 했어요. 그러면 0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 것에서 얘를 빼면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2일에서 21일 거를 빼면 그리고 여기서 자 24일 날 보면 24일 날 하나가 더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23일까지는 계속 한 케이스만 가지고 있었는데 24일 날 한 케이스가 더 발생해서 지금까지의 합은 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일 날 발생한 것은 몇 케이스? 24일 날 발생한 건 2 빼기 1 해서 2 빼기 1 해서 한 케이스. 여기도 똑같죠. 25일 날 한 케이스 발생했죠. 지금 2에서 3이 됐으니까. 그럼 3에서 2를 빼면 25일 날 발생한 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계산해 줘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뮤테이트를 써서 어, 지금 daily 뭔가요? some case, daily case라는 이름으로 합시다. daily case s 말고 daily case가 됐어요. day case라는 variable 이름으로 어떤 계산을 해줘야 돼요. some cases를 와 뭘 빼줘야 됩니까? 그 다음 에 있을 넘버, 그 다음에 올 넘버를 빼줘야 돼요. 그렇죠? 오늘의 넘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넘버는 이 앞에 것까지 다 더한 거야. 그러면은 앞에 것만 빼주면 그날 나온 게 될 거잖아요. 그걸 뭐를 쓰냐면 leg 펑션을 쓰면 이 전체 이 벡터가 하나씩 이렇게 벡터가 똑같은 게 두 개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개 있는데 이걸 레그를 쓰면은 얘는 몇 번이나 더 몇 단계, 몇 개의 엘리먼트를 더 푸시 업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푸시 업해서 하나는 없애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푸시 업 할 것인가. 그래서 얘를 1월 아까 봤던 1월 26일 까지 있는 날짜 마이너스 1월 25일 날짜 지금 미안합니다. 다운해야 되죠. 25일 날짜 그거를 빼면 지금 그 날에 몇 개의 새로운 게 발생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some cases에 한 엘리먼트만 푸시해서 빼줘 그 똑같은 벡터의 밸류를 빼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 지금 daily cases라는 게 나오겠죠? daily cases를 날짜를 보면 자, 지금 뭐죠? 이 있어요. daily cases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some case, daily case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언더스코어 케이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기서 지금 데일리 케이스에 어떤 거를 우리가 플라팅을 해야 되냐면 얘를 플라팅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some case가 아니라 daily some case. 그래서 얘를 플라팅 하려면 daily cases를 ggplot을 했죠. ggplot 데이터는
음, 이게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얘를 데일리, 처음부터 얘랑 섞어보죠. 얘랑 섞으면 어떨까요? 지금 두 단계로 나눠서 하지 말고, 아예 데일리 케이스로 넣고, 지금 썸 케이스라는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다 넣고, 어, 그룹 바이 데이트하고 지금 얘를 지금 안 할 거예요. 앞에서 보여주려고 했지만 여기는 한꺼번에 이것을 한꺼번에 데일리 케이스로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US 스테이츠 그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룹 바이 데이터하고 지금 some cases라는 어떤 거야? some cases라고 이름을 짓죠. 서머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some cases 펑션과 어, 얘를 뮤테이트를 하면 얘를 실행시키면 데일리 케이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두 번 지금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상한 지금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데이트에 대해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cumulative sum, 이거는 daily sum이라고 했습니다. daily case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이 NA가 필요 없으면 걸리면 없앨 수도 있고 여기다가 1이라는 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실행이 되죠. 첫 번째 날에 한 케이스, 두 번째 날에 똑같이 이게 더한 건데 1이니까 0 케이스, 또 여기도 0 케이스, 그리고 여기에 한 케이스가 생겨나서 2가 됐고, 또 25일 날 한 케이스가 나타나서 더하니까 3이 됐고, 그 다음에 26일 날 두 케이스가 나타나서 더하니까 5가 됐고, 27일 날은 아무 케이스가 없어서 그대로 5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ggplot을 쓸 건데, ggplot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제가 여기에 얘를 보여드렸나요? 여기 그대로 나왔네요.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걸 그냥 요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 bar 플롯을 쓰던가 아니면 ggplot을 쓰면 되는데 여기까지 됐고 여기서 visualization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를 사용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름이 다르죠? 데일리 cases. 여기서 데일리 cases를 넣고 d underscore case를 썼습니다. d score cases. 그리고 지온 바를 쓸 건데 지온 바에서 스탯은 컬러는 오렌지로 스탯은 아이덴티티 그대로 카운트를 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면 dcases가 안 나온다고요? dcase군요. decases가 아니라 decase. 그래서 x는 date, y는 decases로 실행을 하죠. 색깔은 오렌지로 나올 거고. 자, 어때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과 저 얘만 다시 시어를 할게요. 그리고 아닙니다. 시어할 필요 없겠네요. 여기에 있는 플랫이랑 두 개를 비교해 보시라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놨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즈 했죠. 얘랑 물론 조금 이렇게 에어리아처럼 한 건 다르지만 모양은 그대로 따라가고 맞죠? 모양은 그대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면 세븐데이 에버리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세븐데이 에버리지는 어떻게 넣냐면요. 제가 이건 만들어 놨는데 자, 지엄 라인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어, 여기에 지움 라인을
넣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라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롤민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롤민. 롤민을 사용해서 7일씩 이 롤링 에버리지라고 하거든요. 이 7일의 에버리지는 뭐냐면은 1일부터 처음 시작 1일부터 7일까지의 에버리지 해서 넘버가 하나 나옵니다. 그럼 여덟 번째 일부터가 아니라 뭐죠? 2일부터 8일까지 7일 동안의 에버리지,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의 에버리지 이런 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뭐가 잘못됐나요? 롤민은 어디서 나오죠? 롤민이란 게 다른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깜빡했네요. 이 롤민을 쓰려면 우리가 어, 특별한 라이브러리 이름이 있어요. 라이브러리 Jew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Jew 라이브러리를 넣어야지만 이 롤민이 있어요. Jew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롤민을 하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다. 컬러는 베이스로 됐고 데일리 케이스가 아니죠. 데일리 케이스가 아니라 D underscore case. 카피 앤 페이스트 이게 바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망하는 경우입니다. 자, 라인이 보이시죠? 자, 보세요. 이 라인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라인과 일치하는 겁니다. 거의. 이 부분이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은 아마 이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얘랑. 됐죠? 지금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어쨌든 이 스텝 바이 스텝 이 파일을 한번 제가 올려놓겠어요. 한번 쭉 같이 보십시오. 제가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코비드 19 visualization. 코비드 19 visualization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올려놓을게요. 프리뷰 해보면 이런 데이터가 아주 보기 쉽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에 realization 파트에서 됐죠. 그렇죠? 됐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모델링 하는 법에 대해서 특히 선형 회귀 모델, linear regression 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됐죠? 오늘은 1시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15분 조금 시간이 더 됐네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계세요.